샤브레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제 우리가 온도와 기체 부피 관계에 대한 정리였고요. 뭐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압력과 기체는 반비례한다. 온도와 기체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운동이 증가하고 기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충돌 횟수도 증가하고 세기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 압력, 내부에 있는 기체 압력이 커지니까 기체 부피도 위로 올리니까 기체 부피 커지겠죠. 반대로 이제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열을 잃어버렸으니까 기체 운동은 둔해지겠죠. 이제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면서 충돌 횟수는 약해지겠죠. 이제 빵빵빵빵 치다가 점점 이제 천천히 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색이 약해지고 내부 압력은 떨어지면서 부피는 이렇게 쪼그러든다. 뭐 풍선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걸 정리한 게 샤를 법칙이고,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분의 7, 273분의 1씩 증가한다가 샤를 법칙인데, 우리가 이거를 숫자나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냥 일정하게 온도에 따라서 증가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정리한 거는 나중에 부피는 처음의 부피에다가 처음의 부피 곱하기 273분의 온도 변화다.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273분의 1배씩 증가하더라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요만큼씩 증가하는 거고, 온도가 내려가면 요만큼씩 감소한다. 알겠죠? 근데 요거 식으로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자는 거였고요. 샤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에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으니까 책으로 참고하면 된다 고 말씀드렸어요. 넘겨주시고요. 22페이지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해서 이제 주사기를 압력계와 이제 연결한 거고요. 이 압력계 뭐 본 적은 없을 텐데요. 주사기하고 이제 압력계를 연결한 다음에 주사기를 쭉 누르면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지? 그럼 압력은 이제 레버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뺐어, 이제 공기를 빼,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압력이 줄어들겠죠. 뭐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 피스톤을 뒤로 당겨서 피스톤의 끝을 60에 맞추고요. 부피가 이제 초기 부피가 60이라는 거죠. 그 주사기 압력계를 연결한 다음에 압력계의 눈금을 확인하는데 기본적으로 1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대기압은 1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1과 60에 맞추는 거야. 그럼 60 곱하기 1이니까 원래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60이 되겠죠. 세 번째, 주사기의 피스톤을 이제 눌러요. 압력을 쭉 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계 눈금을 0.5기압씩 높인대요. 그래서 공기의 부피를 측정한다. 그래서 밑에 아래 결과를 보시면요. 해석만 보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서 공기의 부피는 감소한다. 힘을 계속해서 주니까 당연히 주사기가 부피가 줄어들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할 때 공기의 압력과 부피가 일정하더라. 거기다 밑줄을 해서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더라. 그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겠죠. 60 곱하기 1, 40 곱하기 1.5, 30 곱하기 2.0, 20 곱하기 20 곱하기 3.0이 되겠네. 그런 식으로 같이 곱하면 항상 60이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보면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두 번째,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밑에 실험은 이제 추를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말하는 거니까 뭐 똑같은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겨주시고 24페이지에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도 있는데요.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다가 고무 풍선을 딱 씌웠어요. 우리 예측할 수 있겠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풍선은 부피가 팽창하니까 커질 거고요. 차가운 데 넣으면 쭈그러들 거예요. 그걸 확인한 실험이고, 두 번째 보시면요. 보자.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넣어요. 그러면은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내부의 기체가 팽창을 하겠죠. 그러니까 밀어 올리겠지, 풍선을. 그래서 점점점 팽창한다. 근데 이 삼각 플라스크를 반대로 차가운 얼음 수조에다가 딱 넣었어. 그러면은 공기 입자들이 둔해지잖아. 그러면은 팽창했던 공기들이 이렇게 이제 수축을 하겠죠. 움직임이 둔해지겠지. 그래서 고무 풍선이 쭈그러들더라 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정리 보시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두 번째,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그죠? 쉽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실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비커에다가 주사기를 넣고요. 이제 끓는 물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끓는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점점 부피가 팽창해서 주사기 내부에 있는 공간이 커지겠지. 그지? 그거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아래쪽에, 표 아래쪽에
온도가 20도씨 높아지면 공기의 부피는 5ml씩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보시면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그래프를 나타낸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알겠죠? 다시 정리하면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온도가 반비례하더라.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더라. 알겠죠? 여기 다야. 그래서 생활 속 현상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온도와 나와 있다. 온도와 관련된 거다. 그럼 샤를의 법칙이야. 그리고 온도가 없고 압력과 관련 주어진 힘과 관련된 거다. 공기의 압력과 관련된 거다. 이러면은 보일의 법칙이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26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이제 뭐 계산 문제들 많이 여러분들 학교 가면은 이런 이제 주관식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시험 볼 때.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지금 풀어볼게요. 그래서 26페이지 유제 1, 2, 3, 4번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하게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파트예요. 이런 계산은. 오늘은 이제 문제를 이따가 뒤에 내신 쑥쑥 풀고 뒤에 단어 평가까지 쭉 한번 풀어볼 거예요. 기체와 관련해서. 자, 유제 1번 볼게요. 0도씨 1기압에서 수소 기체의 부피가 5리터예요.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2기압으로 변하면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가 될까 그랬는데요. 1기압에서 5리터. 1기압에서 5리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기압이 우리는 압력이었고요. 5리터는 부피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에서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치? 이게 보일 법칙이고요. 지금 1기압 5리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1 곱하기 5는 5예요. 그리고 문제 2기압으로 힘을 2기압으로 줬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기압을 2배로 늘려면 부피는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줬으니까 부피는 줄어들겠지, 그치? 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부피를 V는 5가 된다. 그래서 V는 2.5가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계산한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적으로 얘가 2배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배가 되더라.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1번에 2.5리터가 되겠고 2번 25도씨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3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15ml야. 3기압에서 15 네, 곱하면 45, 그죠? 그리고 1기압으로 변하면 얼마일까? 자, 얘가 3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애는 3배가 되겠죠? 반비례니까. 그래서 15 곱하기 3에서 45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3 곱하기 15는 1 곱하기 뭐 x 아니면 v라고 할까요? v 하면 v는 45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다 대입하든지 그냥 우리가 뭐 느낌적으로 반비례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은 45ml가 되겠고요. 유제 3번 25도씨 2기압에서 산소 기체의 부피가 400ml였어요. 2기압에서 400ml. 같은 온도에서 산소 기체를 부피가 200ml인 용기에 그대로 옮겨다면 기체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가 돼 있는데요. 뭐 똑같죠. 2 곱하기 400 해서 800 그치? 그러니까 200 곱하기 4 해야겠죠. 그래서 4기압
이렇게 그냥 이거는 암산을 할게요. 유제 4번 영도시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가 50ml래요. 1기압에서 50ml고요.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변화시켜서 기체의 부피, 이번에는 부피를 주어 있어요. 압력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는 몇 기압일까라는 구하는 거야. 1 곱하기 50에서 50, 그지? 50은 여기를 P라고 할게. 기압이니까 P 곱하기 200인 거죠. P는 0.25가 되겠죠. 25. 그러니까 뭐 혹은 뭐 4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정리하면 얘가 5배가 됐으니까 얘는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이 돼. 4분의 1은 이상한데? 미안해. 이렇게 아니잖아. 그죠? 요렇게죠. 요렇게 곱하기 4배를 하면 요렇게가 곱하기 4분의 1배가 되지. 그지? 요렇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다시 4분의 1 맞지? 그래서 0.25 기압이 되더라. 이번엔 기압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5 기압. 그래서 식에 대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풀거나 반비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풀거나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보일 법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 해서 나와 있고요. 보일 법칙과 관련된 거는 이제 첫 번째 있는 감압용기 속 과자 봉지의 변화, 여기다 별표 쳐놓으시고, 여기 가장 많이 대표적인 거니까 진공 펌프에다가 초코파이 넣고요.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를 빼내. 그러면은 이 초코파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잖아. 그럼 기압이 감소했으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팽창하겠죠. 그지? 그리고 다시 공기를 집어넣어요. 그럼 초코파이 팽창했던 공기가 다시 줄어들어요.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뭐 했던 주사기 실험하고 비슷하지만 고무풍선을 넣은 주사기도 있는데요. 주사기 안에 고무풍선 조그만 걸 집어넣고요. 잡아당기면은 풍선이 팽창하고 이렇게 다시 밀어넣으면은 풍선이 쭈그러들고, 이걸 볼 수 있고요. 나중에 한번 집에서 보세요.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감압용기 속 과자 봉지의 변화만 한번 해석을 볼게요. 감압용기 속에 공기를 빼요. 이렇게 공기를 계속해서 빼내. 그럼 진공 상태처럼 비슷하게 계속해서 빼내요. 감압용기 속에 있는 기체 입자의 개수 자체가 이번엔 뺀 거지, 그치? 공기를 빼냈으니까 입자의 개수가 빠져요. 감소해요. 감압용기 속 기체 입자의 입자가 감소했으니까 충돌 횟수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감압용기 속의 기체의 압력이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과자 봉지 속의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과자 봉지 속에 있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입자는 부피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충돌 횟수는 감소하겠죠. 충돌 횟수가 감소하니까 기체의 압력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감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밑에 오줌 싸기 인형의 원리 아까 봤고요. 뭐 나머지 것들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리컵 속의 기체의 부피 변화 확인해서 요것만 보면요,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이제 다시 차가운 물에다가 넣으면요, 풍선이 이렇게 해서 쏙 하고 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그거에 대한 그림이고요. 까닥 돼 있는데, 얼음에 의해 온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둔해지고요. 그럼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서 내부 압력 감소하고 기체 부피가 감소하더라라는 거를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자, 넘겨주시고 28페이지부터 쭉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